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용역을 추진하며 연구소 설립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중반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에서도 정부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에 대한 협력과 공조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강승구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태원발 확산 이후에 수도권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바로 저희 종료가 될 것 같았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위험 요인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하고 또 산발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해외 사정은 아직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도권과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계속 하루에 30 내지 50명씩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집단 발생했을 때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게 우리는 수도권과의 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절대 방심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여름철이라 실내 같은 데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또 덥다 보니까 또 마스크 착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따를 거지만 상황이 지금도 심각하니까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많이 모이는 이런 집단 시설에 대해서는 꼭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는 등 개인적으로 좀 내 자신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방역 의식을 좀 가지시고 좀 마지막까지 좀 방역에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네. 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진의학과 우리 조영권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전라북도에서 확진 환자가 지난 1월 31일에 처음 나타났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겨울이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가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면 또 여름이 되면은 종식이 될 거다 이렇게 희망 섞인 예측을 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현재 상황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19하고 날씨하고 뭐 상관관계가 그렇게 짙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후발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유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날씨가 더워지면 확산세도 많이 꺾이고 아마 종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요. 벌써 6월이고 또 벌써 30도로 웃도는 날씨가 이제 되는데도 국내에서도 확산세는 많이 주춤해졌지만 전 세계를 보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걸 보면 날씨와 코로나19의 관계는 전문가나 학계에서도 이미 깨졌다. 이 관계가 크게 없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요. 적도 부근의 나라에서도 이미 굉장히 확산이 계속 지속되는 걸 봐서도 날씨와의 관계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한병더 의원님 네.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행하면서 정부가 최근에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제 바쁘신 상황이신데 그 청와대 근무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네. 근무하시면서도 감염병 연구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돌이켜 보면은 참여정부 때 질병에 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정부에서 문제 의식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그때 대응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정말 이게 이제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국가적 역량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 1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잘 대응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복수 차관제를 두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감염병 연구소도 설립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조직에 대한 체계들을 어제 발표를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말을 목표로 현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어성국 소장님도 예, 이 자리에 함께하셨는데, 네. 예. 정부가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명칭이 좀 비슷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예. 또 덩달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차 이제 토론을 통해서 예. 그 뭐 저간의 사정을 들을 수 있겠고요. 우선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에 대해서 생소하게 예.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연구소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그러면 인수공통 전염병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동물에서 발생이 되어서 인간의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질환들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공통 전염병의 연구의 초점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거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립감염병연구소 거기에도 물론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사람으로 넘어온 다음에 사람 간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람 개체 내에서 질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2013년에 저희들이 좀 흔히 알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입니다. 현재까지 한 1000여 명이 발생을 하였고요. 한 300명 정도가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게 되면은 응급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진드기로 전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심폐소생술을 하던 분이 감염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진드기뿐만이 아니고 체액을 통해서도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이죠. 부산에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시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가지고요. 근데 그 전에 같이 산책을 나갔던 강아지 2마리, 1마리가 약간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진드기를 전혀 물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강아지에 있던 어떤 체액이 애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체액이 넘어옴으로써 할아버지가 감염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초점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초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내 동물 간의 전파, 그다음에 동물로부터 사람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환경 내에 어떤 이거 바이러스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각종 어떤 백신 개발을 상시 연구를 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기술을 진단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인수공통 감염병은 말 그대로 병원 내에서 환자들의 전파 내지는 그 개체의 질병이 진행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것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네, 2015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연구 실험을 하고 각종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전북대학교 내 부설 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현재는 국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이죠. 현재는 이제 국립으로 그렇죠. 되어 있다. 예, 교육부 산하의 국립연구관입니다. 네, 그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에 대해서 또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얼마 전에 국립감염병 연구소를 유치하는 적지가 이 연구소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이후에 전북대학교에 또 다른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강 실장님께서 그 저간의 사정과 배경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건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려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수요일 날 정부에서 감염병 연구소에 대한 설립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입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아마 이쪽 저쪽으로 알아본 결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감염병 연구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소위 감염병 연구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은 현재 이것은 오송에 있습니다. 오송에 있는데 이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해가지고 이 센터를 말하자면 센터를 두 개 정도 더 만들어서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센터를 합쳐가지고 감염병 연구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각각의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계획인데 우선 감염병 연구센터는 현재 오송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하나의 센터는 또 지원센터는 아마 여기는 조심스럽지만 여기는 아마 백신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현재 짓고 있고 2020년도에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아마 바이러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센터가 문제인데요. 이것이 이제 현재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근데 이런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려면은 첫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소위 바이러스 같은 그 굉장히 위험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물 안전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실험실, 학교에 뭐 전문가분들은 랩이라고 하는데요. 좀 시설이 좀 잘 갖춰진 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물 안전 등급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B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L 1에서 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코로나 구제역 AI와 같은 바이러스는 3등급에서 3등급 이상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BL 3등급을 갖춘 시설이 조금 산발적으로 있긴 있지만 우리 전북대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랩인데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바이러스 연구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특수한 시설을 갖추려면 먼저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설계, 그다음에 시공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 생각할 때 최소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현재 물론 이 연구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K-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주 방역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기초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신속하게 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교수님께서는 국립대에 있으니까 국립이라고 하셨지만 현재 이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좀 구체적인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북대학교의 부설 연구소입니다. 즉 어디에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1년에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아니고 복지부도 아니고 농림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5천의 내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국립화라는 것은 특정 부처, 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복지부가 완전히 이 기관을 복지부 산하의 연구센터로 하면은 안정적으로 연간 약 지금은 8억 5천이지만 안정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인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진정한 국립화지 국립대학교에 있어서 국립기관이다.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국립화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의과대학에서 상당히 참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까지 이 연구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정기적으로 완전히 연구소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은 굉장히 10여 명 안팎입니다. 다 겸임 교수님들이시고요. 그래서 좀 이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현재 연구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능을 좀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걸 국립화 시켜가지고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고
우리 전북대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국립화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강 실장님 말씀은 정부가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규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그 적지가 현재 뭐 대전하고 오송하고 지금 경쟁 후보지로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벌써 예, 그 지자체 문제는 그 지자체에서 벌써 그러나 노력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예, 예.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예. 그 후보지 또 적정 기관으로서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전북대 측에서는 뭐 도의 입장은 입장이고 또 전북대학교에서 또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강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수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 상반기에 8억 5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 상반기에만 200억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굵직한 거는 대학 중점연구소 설립을 해가지고 국가 재난형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매개성 질환을 해가지고 90억씩 해가지고 9년간 70억 그리고 140억 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도 저희들이 과제 수주를 해서 이미 그게 10억 정도 이미 과제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200억을 잡은 거는 상당히 수구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은 거기 있는 전임 교수님들하고 겸임 교수님들 간의 컨소시엄 노력을 해서 수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구소 운영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병관리청이 된 거죠. 이제 보건부에서 이제 독립된 기관이 된 거고, 그 아래 질병관리본부 아래에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미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기관이고요. 그 아래에 몇 개의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감염병 연구센터인데요. 잘 보시게 되면은 감염병 연구 이게 주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감염병 연구센터는 이미 유전자 연구센터 내에 아주 굵직한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5층 내지 6층 정도의 건물이고요. 그 건물을 거의 다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공공백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타당성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 안에 다양한 실험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 BL3, 그다음에 BL3 레벨의 실험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 분소, 유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분들은 국립보건원 내에 있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지을 때 이미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2018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고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기능은 뭐냐면 전주기 R&D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임상시험까지 그다음에 제품화까지의 연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나라에 상재되어 있는 다양한 감염병 연구를 하는 소규모의 연구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표적으로 생명공학연구원도 있고요. 파스텔 연구소,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국립연구소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의 연구를 서로 연계를 해서 좀 효율적인 재정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보관을 한 것이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저희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분소 지정을 통해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새로 설립될 감염병연구소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간학 협력에 의한 공동 활용을 통해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개의 국립연구소가 한 곳에 존재를 하고 있고 정이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부족을 하게 되면 추후에 지금 당장은 필요하니까 나중에 좀 더 공사를 진행을 해서 그 부지 내에 또 다른 건물을 추진을 해서 본원을 유치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북대학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 소장님 말씀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본래 연구, 그다음 설립 취지에 맞게 그대로 본소는 2대, 그렇죠. 그다음에
간염병 연구소는 또 별도로 유치를 해서 분원 형태든 예. 유치를 해서 뭐 연구의 연계를 통해서 뭐 시너지 효과를 내자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예. 국립감염병 연구소 이제 국가 단위의 그 연구 기관으로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처럼 전라북도하고 전북대 학교하고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 이걸 이해 충돌로밖에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있는데 예. 한 의원님께서 또 더군다나 뭐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전북대학교에서 인수공통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실적도 나오고 잘 운영해 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실제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기존의 그 전북대학교에서도 기존의 연구를 더 확대시키고 더 많은 연구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된다면 같이 운영이 된다면 저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익산에서는 이 연구센터 이후에 좀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산업적인 연계까지를 고려를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여러 부서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센터를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지금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계획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용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용역에는 어떤 그 연구 범위, 계획, 조직, 관리 체계 그리고 필요 예산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기존 시설과의 연계, 통합, 이걸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고 산발적으로 연구되는 것들을 통합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게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교육부와 보건복지 문제, 이거와 관련된 다양한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킬까라는 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용역 이후에 저는 어떤 통합된 계획이 나오면 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건 우리의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자는 계획은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속도 빠르게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 이런 측면이 복합되어야 우리가 대응이 잘 되는구라는 것을 경험칙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견 차이는 이런 큰 틀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진단검사의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 대유행이 있기 전까지 진단검사학이 뭐 하는 건지를 잘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한 것이 방역도 있지만 사실은 이 진단 파트에서 민간 업체와 또 학계가 또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선제적으로 이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공급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마 선진국도 해내지 못한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이제 이미 잘 알려졌고 다 인정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단검사의학이라는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응용 학문이거든요. 이게 기초연구나 또 그런 쪽하고는 좀 멀고요. 기초연구의 어떤 성과를 활용해서 이렇게 진단 키트를 개발하거나 또 이게 이제 치료나 예방 백신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항상 선행되어야 되는 게 연구인데요. 이게 이제 방역이나 실제 관리나 이런 거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연구는 아무래도 이제 어떨 때 정말 잘 돼서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기도 하죠. 사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백신 개발이 뭐 빌 게이츠도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뭐 다 희망 사항이겠지만 내년 정도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백신 개발은 응용 연구에 속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결과가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눠보면 연구의 큰 틀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나가야 어떤 체계적인 통해서 당장의 성과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를 잘 체계화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얘기는 조금 너무 실무적인 선에서 지금 우리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너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 소장님.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에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유치되면은 뭐 연구라든지 기능에 뭐 제한을 받을 그런 네. 우려가 있습니까? 예, 많죠.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처 이관을 통하면은 고정의 지원을 85억, 지금 현재보다 10배 정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부처에서의 연구 과제를 절대 수주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의 순기능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다양한 곳에서 연구 과제를 수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두 개의 연구 기관을 두게 되면은 200억 플러스 85억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게 중요한 초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부처 이관을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저희 연구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입니다. 감염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물에서 사람으로 진행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감염병 연구소로 되면은 이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진배 없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입니다. 강아지가 사람한테 감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람한테 퍼지는 거에 감염이 초점이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해서 강아지에서 사람한테 온 거에 대한 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아직까지 동물발 사람으로 퍼진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백신은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천연도 인수공통 아닙니다. 소아마비 인수공통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인수공통입니다. 메르스 인수공통입니다. 사르스 인수공통입니다. 이미 15년 전, 20년 전에 발생이 된 거거든요. 백신 개발 여기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무지갯빛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동물 내에서 이미 바이러스들이 증식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다가 이미 돌연변이가 이루어지고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진 백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동물에서 계속 돌아다니면 비슷한 모습,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신종플루 마찬가지고요. 인수공통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 연구가 도외시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아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감염병 연구의 역량을 전주기적으로 강화를 하자. 그러면은 그 전주기가 왜 동물이나 야생동물부터 안 오고 그 이후에 사람부터 이후부터 고려된다는 거는 큰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대했습니다. 소장님 좀 요약 좀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또 이와 더불어 대학의 순기능은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특수시설에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나 병원체를 만져봐야 국립감염병 연구소나 다른 유수한 감염병 연구소에서 일을 할 줄 알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많이 무시되고 생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에 제한되고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뭐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 입장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국립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전북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는 국립화 이제 완전 이관에는 좀 찬성하지 않으니까 그 의견을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지금도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 연구소를 하게 되면 우리 한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당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국립화해가지고 여기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바로 끝납니까? 그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교수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연구를 해나가야죠.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시작은 이렇게 좀 3개 센터 정도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전북대에서 연구센터를 유치하면은 여기가 나중에 우리 감염병 연구에 또 큰 헤드쿼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은 학생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전북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여기가 국립화되면은 우선 내부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소가 활성화되면은 관련 기업도 오게 되거든요. 결코 학교의 발전과 또 학생들의 일자리 또 우리 학생들이 실습하는 문제 그런 것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절대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특히 수의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가 좀 축소되지 않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해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도 약간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슬기롭게 조화를 시키면은 우리 전북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걸 국립화해가지고 연구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전북대의 미래 발전과 우리 전북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전북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라북도나 전북대학교나 국립기관을 유치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유치하는데 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다소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의 또 의견을 또 뭐 무시하고 또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현안인 것 같습니다. 네. 한병도 의원님. 예. 뭐 제가 좀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여기 제가 법령집에 보더라도 감염병 예방법이 그 옛날 전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 예방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게 감염병 예방법에는 인수 공통 연구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왜 이 연구센터에서는 그 인수공통과 사람 간에 저는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인지 저는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게 융합적인 학문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이게 완전히 분리된 연구인가? 전문가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공통의 연구 과제이고 이것이 융합이 돼야 뭐 지속성이 담보가 됐을 때 더 효과적인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국립으로 보건복지에서 단일화되더라도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 인수공통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그리고 저는 이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배제되거나 어떤 연구를 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라면 전북대 주장처럼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당연히 이 연구센터에서는 법에서 명시돼 있는 것처럼 더욱더 보정이 되면은 연구 성과도 더 나올 수 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더 융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이렇게 자꾸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돼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뭐 부척 한마디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국가 재난형 질병이고요. 구제역 그렇고 조류독감도 그렇습니다. 이게 감염병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연구를 절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인수공통 전염병은 우리나라에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교육부 산하의 인수공통 전염병은 이러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복지부의 인수공통 감염병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전염병은 연구를 안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말씀드린 살인 진드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이 야생동물, 그다음에 반려동물 통해서 사람으로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범부처 방역연계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에 농림부,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들이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었고
공동의 연구 과제를 나누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즉 보복부는 사람 쪽, 농림부나 환경부 쪽은 그 아래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반려동물 사이의 바이러스의 전파 그리고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의 전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게 되면은 그 이전의 단계인 사람 감염이 이전의 단계의 연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특수동물, 특히 중대동물, 강아지는 중대동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국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이 학위를 주지는 않잖아요.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전북대학교 총장이 주십니다. 어떻게 인재 양성을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삼성 미래 창의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 우리도 적극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개념을 갖고 교육부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 인수공통 전염병처럼 연구소처럼 그런 그릇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일부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연구를 하고 훈련을 받고 오는 학생이 대학원생 내지는 그런 학생이 결국 국민감염병연구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상생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반 의원님. 예, 이게 감염병 연구소 설립 언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뭐 필수 불가결한 그런 현안이자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국립기관을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협력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지 뭐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 이어가 주시죠.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에 이제 부처 간에 일종의 칸막 이것도 저는 기인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업무 조정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보려고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수많은 토론을 했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좀 큰 틀에서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국가에서 코로나19 대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면 인수공통 연구가 안 된다면 말아야죠. 보건복지부에서도 교육부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배제된다거나 하면은 저는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민들이 이 고통해하고 불안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연구를 하고 이쪽으로 이전이 되면 이건 안 된다라는 사고의 틀을 이제는 벗어야 됩니다. 교육부로 이전을 하건 보건복지부로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을 때 국민 불안 없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현재 생각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게 기존의 업무의 연관성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조금 따라주시고 요거와 관련된 이 연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한다면 저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조 과장님. 제도적 보장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연구소라는 것이 설립 목적 또 성격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가져오신 저 이제 국가감염병연구소의 연구센터에서 수행할 바이러스 전문적인 그런 어떤 연구소 개념을 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과기부 장관께서 바이러스 기초연구소를 설립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전문적인 바이러스 연구를 아예 과기부 내에 출연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국가감염병연구소 내에 설치될 저 바이러스 연구센터는 아마
이 국가감염병,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감염병, 인체 감염병의 대부분이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특성을 부여해서 인수공통 분야의 전염병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성을 부여하고 기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지부 쪽에서 말하는 이 감염병 연구라는 것은 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진단제 개발이랄지 아니면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동물 단계에서의 어떤 그 질병의 감시나 연구나 또 사람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원인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사실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이런 분야를 더 장기적으로 보면 끌어내기 위해서 학문 후속 세대 이런 과학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데요. 이걸 한 군데서 다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복지부 산하 기관, 부설기관이 되면 그걸 동시에 제도적으로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미 동물 단계에서 연구를 특화해서 하고 있는 이 연구소를 아예 없애버리고 한 군데로 묶었을 때 시너지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그보다는 현재 이 인수공통 전염병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소가 존재하는데 국가감염병 연구소를 같이 상존하게 해서 서로 협력 연구를 모델을 자꾸 개발하면 더 상생하고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대학 쪽에서 우수한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가속화시키고 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10년 정도 흐르게 되면 시설도 좀 낙후되고 해서 확장성이 필요할 때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년 정도 이런 협력하고 그런 모델을 구축해 나가게 되면 각각의 특성이 살아나서 더 확장성이 있고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 내에 정말로 이런 특화 연구를 할 수 있는 집적화된 그런 단지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강 실장님은 그 감염병 전문이라든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차원에서 국립 감염병 연구소를 유치하면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번 어떤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이어가 주시죠. 공공의료 인력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우선 이번 차제에 이런 여건이 조성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 남은 공공의대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당에서 현재 80개의 중요한 의원님 계시지만 80개의 중요한 법안을 현재 자기 여당 내부에서 좀 골랐는데요. 그중에 남은 공공의대가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감염병 연구센터도 유치하고 또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이 된다면은 또 우리 도내에 축산과학원도 있습니다. 교수님 잘 아시지만 축산과학원도 있고 저쪽 정읍에 생명연구원 전북분원이 있습니다. 또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실험용 원숭이라든가 그런 걸 공급하는 영장류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면은 우리 전북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뿐만 아니라 이건 축산 파트 쪽입니다. 또 축산 파트 쪽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를 포함해서 전라북도가 이런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 감염병 연구센터를 유치하면은 그런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전북대는 손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전북대의 발전 및 우리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는 무산이 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남은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여당 쪽에서 꼭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였는데 한 의원님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예, 한 이틀, 3일 전인가요? 저희들 전북 지역 당선자가 아니죠. 의원들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히 챙기자라는 결의를 받고 그래서 전북 원팀이라고 저희들 모임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현안들을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기로 했고요. 여기에서 공공의대법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 문제로 이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남원의 이용호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하고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팀으로 다른 이견 없이 진행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 배경과 또 전북 유치 가능성, 또 이로 인한 전북대학교와 전라북도의 또 입장 차이, 또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공공의료 체계 과제 등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께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영근 과장님. 네. 제가 의료인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감염병 연구자로서 이 세계 최대 이런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적극 찬성하고 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 어떤 최대 또 어떤 그 좋은 명분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동물 차원의 전염병 연구소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지역 도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부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100억 정도의 예산과 현재 복지부를 제외한 타 부처에 수주한 지금 벌써 우리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에 수주한 170억 과제비가 있는데요. 복지부 자체로 예산 운영하는 것보다 함께 협력 모델로 가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좋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또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여기에 연관된 산업이랄지 아까 바이오 클러스터 얘기도 하셨지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큰 틀과 체계로 이 연구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강 실장님.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가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전북대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철회의 기회입니다. 이 감염병 연구센터를 유치하면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전북대의 발전과 우리 전북대 학생들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전북대 학교에서는 좀 이런 걸 대승적으로 좀 들여줘서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북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북 지역으로 감염병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네, 오 소장님. 예, 제가 잠시 조금 말씀드리고 클로징 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축산과학원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축산과학원은 사양관리 잘 해가지고 가축을 잘 키워가지고 합니다. 근데 축산과학원 연구원들이 저희 특수시설을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축산과학원이 그쪽은 질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염병 연구소로 전환이 돼버리면 이런 연구를 할 때가 전라북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점도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 한참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 한 11,00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잘 할 수 있는 회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회사가 좀 효과가 좋은 거를 개발을 해서 생산 시설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개 재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파산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 감염병 연구라는 거는 코로나가 다가 아닙니다. 분명. 이게 내년까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을 이미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모습으로 2005년에 다시 온다고 하버드 의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동물에서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에서 일어나는 질병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같은 장기적인 안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주기적 거기에 포함이 되는 동물부터 시작하는 그 다양한 연구를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플랜을 짜야 될 것으로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한병도 의원님. 예. 네. 이미 이제 감염병 연구소 그 설립 계획에 보면 그 용역의 연구 범위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 연구 범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이게 부처 간의 칸막이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오늘 또 뭐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를 하겠다 하는 건 이게 통합이 돼야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통합, 융합적 측면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설득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청와대 정책실도 방문하고 여러 의견들을 전달을 하겠고요. 뭐 복지부, 과기부 다 방문을 해서 이번에 국립 감염병 연구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에서도 사실 많은 기대를 시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국립연구소 이후에 이게 잘 운영이 되면은 그리고 정부에서 뭐 시설 확충하고 인력 충원되고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감염병 연구소 이후에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연계된 산업들까지 좀 더 폭넓게 형성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희망에 좀 부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좀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전북에서도 지역이 가진 자원과 시설을 활용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효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